자,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유형풀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건을 알아야 돼요. 사건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는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비슷하다는 뜻인데 근사라는 뜻인데 집합과 같아요. 거의 근사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집합은요 여러분 어떤 집합에 원소가 들어있는 거잖아.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사건은 집합 A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 걸 뜻해. 응?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1 또는 3이라는 눈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사건 A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2인 거야. 사건의 경우의 수가 2인 거야.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야. 어떤 사건 B는 짝수가 일어날 사건이래. 짝수가 나온 사건이래.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3이겠지. 그러면 확률이라는 건 뭐냐? 아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그럼 이게 집합 A가 1, 3을 원소로 한다. 집합 B가 1, 2, 4, 6을 원소로 한다와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amount, 양을 뜻해요. 양.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합니까? 서로 다른 공과 서로 같은 공을 생각하면 돼요. 집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중요해요. 서로 다른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게 집합이라면 사건은 나한테 원소가 몇 개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다른 거야. 알겠니? 알겠어? 여러분 기억나니? 우리 원소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하면 n of a 이렇게 많이 쓰잖아. 예를 들어 a가 1, 2, 3, 4야. 그럼 na가 몇이야? 4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저랑 배우신 분들은 다 배우신 게 s of a가 있죠. 이거 집합 a의 원소의 뭐죠? 합이에요. 원소의 합. 이건 몇이죠? 10이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NA 합 B가 뭐와 같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와 같아요. SA 합 B가 뭐죠? 이거 똑같아요. SA 플러스 SB 마이너스 SA 교 B예요. 원소의 합도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하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땐 여러분 각각의 원소를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1로 보는 거예요. 각 원소의 값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NA 하면 원소의 합을 할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여 하나의 원소의 값을 살려서 연산하는 것이지만 N of A,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각 원소의 값이 1이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됐어요? 네. 자, 여러분 사건은 이 개념이에요. 각각의 원소의 값을 1로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아예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합은 각 원소가 전부 1이면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쓰죠. 그래서 1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사건은 1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하면 따로 배울 게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 돼요. 사건도 집합으로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소가 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어떤 사건한테 n of a라고 하면 이게 뭐야? 집합의 원소 1이 몇 개 들어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뜻?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따라오시죠? 확률이에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하면 뭐야?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죠. 전체 집합. 여기 나와 있나? 유형 1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 적혀 있어요? 표본 공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 S. 이제 유니버셜 셋에 U를 쓰는 게 아니라 사건에서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확률 하면 뭐예요? A가 일어날 확률 하면 N of S분의 N of A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얘를 P of A라고 해요. probability죠. 확률, probability. 그럼 여러분, 확률도 다 똑같은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아는 식들 있지. 우리가 아는 식들. 그 식들 다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NA 합 B. 너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라면서. 그럼 확률에서 얘는 어떻게 통해? 양변을 뭐 하면 돼? 뭘로 나눠? NS로 나누면 장땡이지. 그럼 뭐가 돼? PA 합 B는 분배 법칙.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도 똑같이 합의 법칙이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집합에서 알던 그 연산 기호들 사건에선 이름이 뭘까? 이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집합은 뭐라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 S. 또 이제 연산이 들어가잖아. 집합의 연산 뭐 있어? 첫 번째, 합집합, 교집합 있지? 합집합은 뭐라 부를까? 써졌잖아. 합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교집합은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만 달라지니까 이름만 잘 외워주면 돼. 합사건, 곱사건이야. 그러면 여집합도 있지? 여집합은 뭐라 부를까?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하나 더 있죠, 연산. 우리 연산 4개인데 4개 플러스 1이지? 원래 그 대칭차집합도 있는데 대칭차집합 제외하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마지막 차집합이 있죠. 맞니? 차집합. 차집합은 사건에서 뭐라 부를까? 없습니다. 없어요. 차집합은 차사건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A 차집합 B는 뭐와 같죠? A 교 B의 여집합과 같죠? 이걸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쓸 거예요.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 다 이걸로 돌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라 그럴까? 차사건이라고 부를게요. 차사건.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셀 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안 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소도 있지 않니 우리? 서로소라는 것도 배웠잖아. 그럼 A 교 B가 공집합이다. 이러면 A와 B 집합이 서로소라고 부르죠. 이거는 사건에서 뭐라 부르느냐? 사건 A, B가 배반사건이라고 불러요. 배반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사건 A가 일어남과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걸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는 걸 합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면 곱사건이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르게? 공사건이라고 부르면 돼요. A 곱 B라는 사건이 공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배반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이에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여사건은 배반 사건이죠. 왜요? 왜요? 곱사건이 공사건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가 있어. 응? 도윤이가 존다가 있어. 배반 사건이 아니야. 제발 배반 사건이었으면 좋겠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가끔 졸지? 얘들은 배반 사건이 아니야. 아닌 거야. 왜? 어떻게 밝히면 돼? 곱사건이 공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배반 사건이 주로 쓰이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얘는 뭐와 같다 했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 A 곱 B라고 했죠? 근데 배반 사건이면 얘가 뭐예요? 0. 그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합사건이 되는 거예요. 합사건의 확률. 이러면 배반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이해되죠? 배반 사건은 합의 법칙에서 따져보면 된다. 여러분 이제 확률을 배우면서 이런 큰 사건의 종류가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배반 사건. 두 번째는 독립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독립 사건. 그럼 뭔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독립 사건이란 이름이 뭔가 얘랑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배반 사건은 절대 함께 일어나지 못하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독립 사건은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밥을 먹는 사건이 있어요. 쌤이 수업 끝나고 밥을 먹을 사건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할 사건이 있어요. 내가 밥 먹는다고 대한민국 우승하는 확률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둘은 독립 사건인 거예요. 배반 사건인가요? 아닌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이 우승할 확률을 0으로 잡는다면 배반 사건이 돼요. 왜? 곱사건이 공사건이니까. 그렇지? 공사건이랑 교집합 곱사건 하면 무조건 공사건이잖아. 이해되지? 하지만 조금의 확률도 있다면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배반 사건은 아닌 거죠. 선생님이 밥을 먹으면서 대한민국이 우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배반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독립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임을 확인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임을 확인한 방법 요거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독립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서 다루게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문제. 205번이에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이래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 뒷면이 2번 나오는 사건을 A라 할 때. 그러면 여러분 표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면을 보통 뭐라 그러죠? head H, 뒷면을 tail T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 표본 공간을 따져볼게요. 굳이 써보자 이거야.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를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뭐야? H, H, H라 쓸 수 있어. 그 다음은 H, H, T. 물론 순서는 무관하죠. 그 다음 H, T, H,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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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H, H, T,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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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T, T. 몇 개예요? 8개죠. 따라서 NS는 8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표본 공간의 개수는 8이 된다. 그 다음 뒷면이 2번 나오는데 이 중에서 2번 나오는 게 몇 번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래서 제가 얘를 그냥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뭐예요? 전체 집합, 차집합 A 아닙니까?
이거 보고 뭐라 부르죠? A의 여집합이라 부르지 않나요? 이건 A의 여사건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너는 여사건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사건의 개수 어떻게 세? 어떻게 세? 표본 공간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사건의 개수를 셀 때는 표본 공간의 개수에서 해당 사건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합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하나 또 적을게요. A차 집합 P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NB인가요? 아니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의 개수도 빼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면 안 되고요. 어떻게 세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편해요, 항상. 첫 번째, 어디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하면 뭘 빼줘야 돼요? 교집합, 곱사건의 개수를 빼줘야 돼요. 또 A 합 B를 기준으로 한다면 B의 개수를 빼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A의 여사건의 개수는 어때요? 이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냐는 거예요. 써도 된다는 거죠. 언제? 두 집합이 포함 관계에 놓였을 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더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고. 또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예요? A. 얘가 S여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가 언제 성립해요? 단 B가 A의 부분집합일 땐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사건이다. 그럼 문제에서 뒷면이 두 번 나오는 사건이 A였잖아. 그거의 여사건은 뭐야? 뒷면이 두 번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됐니? 두 번 나오지 않는 게 많아? 두 번 나오는 게 많아? 나오지 않는 게 많지. 그러니까 더 적게 나오는 게 두 번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사건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사건 개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하겠죠. 그게 몇 개예요? 뒷면이 두 번이라며 H, T, T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0. 답은 2번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요? 2의 세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다음입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뒤에 또 넘겨보시면 무슨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이 나와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좀 많이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여기 있죠. 56쪽입니다.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넘기면 기하적 확률이 있죠. 자,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게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 이 중에서 여러분 기하적 확률은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여러분이 뭐 해? 다트를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다트판이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좀 따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1, 2, 3, 4라고 적힌 거야. 그럼 내가 던졌을 때 내가 진짜 개초보인 거야. 나는 어딘가를 요격할 능력이 없어. 근데 반드시 여기 안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봐. 이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인데 각각이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그럼 면적이 어때? 같지?
그럼 내가 던졌을 때 어딘가에 맞을 확률이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던져서 1번 영역을 맞출 확률이 몇이냐는 거야. 4분의 1 같지? 어떻게 4분의 1을 세는 거야? 전체 확률을 뭐로 보는 거야? 전체 면적, 넓이로 보는 거야. 그 다음 해당 사건이 일어날 면적, 넓이를 보면 1이다 이거지. 이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기하적 확률은요. 잘 들어. 기하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기하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잘 들어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잘 들어.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여러분? 6분의 1이죠. 이거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겠냐 이거지. 어? 영어로 얘기해도 돼? anticipating이에요. 예상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제가 얘를 직접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100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1이라는 눈이 20번 나왔어요. 잘 들어. 잘 들어. 100번 던졌는데 1이라는 눈이 20번 나왔어요. 잘 들어. 수학적 확률이 몇이에요? 6분의 1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5분의 1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들어요. 자, 끝까지 잘 들어. 근데 얘들아, 주사위를 던질 때 너네는 수학적 확률을 믿을래? 통계적 확률을 믿을래? 수학적 확률을 믿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수학적 확률을 믿을 수 있을 땐 수학적 확률을 따르는 거야.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야? 왜 하는 거지? 통계적 확률은 잘 들어.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얘들아, 너네 카지노 있지? 카지노 도박하면 카지노가 돈을 벌어 손해봐. 언젠 벌고 언젠 손해보니? 장기적으로 따지면 카지노는 항상 돈을 버는 거야. 맞니? 그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 있었겠지. 어떤 게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임을 새로 만들었어. 근데 정확하게 50대 50 확률이 나와? 그럼 카지노는 안 해. 50.23 정도의 확률을 만들어서 카지노가 그 0.3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맞지? 그럼 그런 게임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엔 AI가 없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수많은 것들을 확률 계산하기가 어렵지. 무슨 게임이 있다고 쳐봐. 근데 변수가 굉장히 많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 그래, 직원 고용해서 졸라게 시키는 거야. 만판 시키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5058을 이겼어? 오케이, 이 게임 채택. 이런 거 아니겠어. 맞아? 내가 카지노 CEO야. 나는 50.5%의 확률을 원해. 어떤 게임이. 왜? 51%면 컴플레인 들어와. 야, 말이 돼 이게.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 이러면. 근데 50%면 돈을 못 벌어. 그치?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적당한 확률을 원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잘 들어봐. 그러면 얘는 100분의 50.5잖아. 그럼 1000분의 505지. 5로 약분해 볼게. 200분의 101이야. 맞지? 그 말은 내가 200번에서 101번 이기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내가 시행횟수를 200으로 잡았어. 내가 시행횟수를 200으로 잡았어. 그랬더니 101번 이겼어. 그럼 난 확률을 55.5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운이 나빴을 수도 있잖아. 이해하니? 이해해? 그럼 내가 이 통계를, 이 확률을 뭐 하려면? 신뢰하려면 시행횟수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우리 이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해봤더니 내가 10,000번 해봤어. 얘들아. 10,000번 해봤어. 믿을만하다고 치자고. 믿을만하다고 치자. 그럼 10,000번 해봤는데 1072번 내가 이긴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해돼? 수학적으로 이 게임이 내가 이길 확률이 정해져 있을 거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계산을 못할지언정. 20,000번. 죄송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을지언정 수학적 확률이 있다. 동의하니? 그렇지? 우리의 능력이 안 될 뿐이야. 계산할 능력이 안 될 뿐이야. 그러면 그 수학적 확률이 이 확률일까? 아니겠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정확하게 대답해봐. 얘가 수학적 확률이 몇이야? 얘가 수학적 확률과 같을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0%. 거의 없는 게 아니야. 0%야.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할 수 있어. 자, 전 세계에 70억 명이 살고 있어. 잘 들어봐. 이 중에 내가 한 명을 골랐어. 한 명을 골랐어. 근데 얘가 전 세계 평균 키를 가질 확률이 몇일까? 어려워? 전 세계 평균 키가 아니어도 돼. 얘가 인간 평균이 170이라 쳐봐. 얘 키가 170일 확률이 몇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게.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중요해.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 근데 내가 여기 있잖아. 내 키가 170일 확률이 몇일 것 같아? 쌤이 그 근방이라고 생각해봐.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가능해요, 이건. 이상하니? 잘 봐봐. 이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서 170을 키로 갖는 사람을 뽑을 확률은 0이에요. 근데 170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지? 이 간극을 잘 메우셔야 돼요. 뭔가 동시에 맞으면 맞고 동시에 틀리면 틀릴 것 같잖아. 근데 얘는 틀리는데 얘는 맞아요. 어떤 사람의 키를 딱 쟀을 때 170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요.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에 170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수직선엔 몇 개의 수가 있죠? 무수히 많은 수가 있죠. 그 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170을 고를 확률?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시비를 걸죠. 쌤 무수히 많지 않은데요. 실수는 70억 개가 아니잖아요. 따라와. 실수는 70억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으니까 쌤 말이 맞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 잘 들어. 아까 뭘 했어 쌤이? 이거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뭐 할 수 있다 했지? 신뢰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 그거야. 난 얘를 신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비가산이 돼.
좀 어려운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여러분, 확률을 배우고 나서 우리 통계하잖아. 통계를 하는 이유가 뭐야? 통계적 확률로 수학적 확률에 다가가겠다는 거야. 통계를 졸라게 많이 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통계의 크기가 믿을만 하다면 그걸 수학적 확률로 채택하겠다는 거거든. 이해하니? 그러면 통계를 했을 때 무조건 내가 그 통계로 수학적 확률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 없다 이거야, 그지? 없잖아.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에 맞출 확률이 없어. 0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근사지. 대충 이 근방이겠구나 라는 거 아니야. 이해하니? 대충 이 근방의 확률이 있겠다라면서 범위밖에 지정을 하지 못한다고. 그걸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뢰 구간. 그러면 이런 거야. 100%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은 100%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 이거 100% 신뢰 구간은 범위가 몇일까? 0 아니야? 나밖에 없잖아. 이해하니? 아니야, 반대야. 100%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전체야. 신뢰 구간이란 뭐냐? 이 안에 있지 않겠어? 라는 거야. 그럼 100% 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뜻이야? 전체를 잡고 이 안에 있지 않겠어? 이게 신뢰 구간 100%야. 이해하니? 신뢰 구간 0%는 뭐야? 내가 구한 통계적 확률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신뢰 구간 0%야.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신뢰 구간을 몇 %로 잡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들쭉날쭉한 거야. 내 통계적 확률에서. 따라오니? 내가 구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어디 있겠어? 100% 신뢰 구간이면 전체 다 잡고 여기 있음. 이러는 거야. 사기꾼이죠? 그 다음 신뢰 구간 0%는 나임 하는 거야. 0%라고요, 이게. 그치? 이게 실제 수학적 확률일 확률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신뢰 구간, 신뢰도를, 이걸 신뢰도라고 불러. 신뢰도를 100에서 0 사이에 어딘가로 잡아야겠지. 어디로 잡을래? 라고 하면 사회 각 분야마다 다른 거야. 예를 들자. 내가 버튼 하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1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 스탑워치를 탁 켜는 거야. 잘 들어봐. 스탑워치를 탁 켜. 50을 평균으로 잡았어. 야, 내가 50 근처에 하나의 초에만 전 세계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초를 줄게. 그 초 말고는 전 세계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 55초라는 것은 55.0에서 55.9999999까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때 너네가 선택해봐. 평균이 50이랬지. 만약 신뢰도를 99%로 잡잖아? 그럼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니? 신뢰도를 10%로 잡으면 범위가 좁아지지 않겠니? 그럼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평균이 50이랬는데 신뢰도를 99%로 만들어서 범위를 넓게 잡은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고를래? 신뢰도를 10%로 잡아서 좁아진 범위에서 누를래? 좁아진 범위에서 누를 거 아니야? 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맞니? 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생사가 걸렸지. 근데 너네가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네 주식 잃는다고 막 죽니? 그거 아니지. 그러면 주식이 얼만큼 변동을 할 거냐에 따라서는 또 신뢰도를 몇 %로 잡는지가 다르겠지. 그런 거야. 그러면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널리 쓰이는 신뢰도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신뢰도를 다르게 쓸 수도 있겠지. 확률이란 그런 거야, 여러분.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 때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니? 예를 들어 전 세계 키를 조사하고 싶어. 키 평균을. 그럼 전 세계 사람 키 다 잴 거야? 갑자기 막 전 세계 키 수장님 한 명 선정해가지고 자 이제 전 세계 사람들 키 다 관리할게요. 이렇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몇 명만 뽑아서 조사하겠지. 이걸 뭐라 부르냐? 표본이라 불러. 표본. 이해함? 그럼 표본을 뽑는데 여자만 뽑아. 이게 전 세계 키 평균을 반영할 수 있어?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뽑는 방법이 있는 거야, 또. 이걸 뽑는 걸 추출이라고 불러. 표본 추출. 그럼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로 추출할 수도 있고 어떤 규칙을 부여해서 추출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다 제가 말하는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추출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럼 또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70억 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도윤이를 뽑았어. 그럼 다음 추출할 때는 도윤이를 제외하고 뽑을 것이냐? 아니면 도윤이도 다시 넣고 추출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걸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지금 개괄적인 얘기를 어디서 했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배울 거예요? 이걸 메인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산하면 끝나. 이해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한 걸 기본적으로 예로 학습을 하고 여기에 적용하고 싶은 학문인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 인간은 모든 확률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러니까 표본을 조사해서 통계적 확률을 뜯어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파악해서 아, 수학적 확률이 여기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통계는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것보다 그거 이해가 먼저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보자. 다 이제 뭐 유형이 나뉘어져 있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09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될 확률이래. 그럼 어때?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하면 끝나지. 근데 얘들아 실제로 내가 이걸 수학적 확률을 구해보겠다고 이렇게 던져. 그럼 어때? 그렇게 안 나와. 왜?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너무 많다고. 첫 번째, 이건 뭐 약간 억지일 수 있는데 주사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다 보니까 맨날 모서리에 부딪히는 게 1쪽인 거야. 1쪽이 좀 깎이겠지? 그러면 눈의 수가 동일한 확률을 가진다는 보장이 또 안 되는 거야. 또 습도? 공기 밀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수학적 확률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런 거예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될 확률. 그럼 전체 확률이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 36. 4의 배수는 뭐 있어? 4, 8, 12. 너는 1컴마부터 3컴마까지니? 3개. 너는 2컴마부터 6컴마까지니?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뒤에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5개. 너는 6콤마밖에 없지. 하나. 그러면 셋, 3, 5, 1이니까 9인가요?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 4의 배수니까 4분의 1이구나.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도 4분의 1이고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도 4분의 1. 안 돼요. 우연입니다. 조심. 216번. 남자 2명과 여자 5명이 있어요. 기념사진 찍겠대요. 근데 남자가 양 끝에 서래요. 전체 경우의 수 7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설명 안 해도 되죠? 76에 42분의 2. 답은 2번. 경우의 수 문제예요, 다. 쭉쭉 넘어갑니다. 223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의 수 뽑아요. 전체 경우의 수
7H4 맞니? 뭐 만든대? 네 자리 자연수 만든대. 4의 7제곱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라게? 그 수가 5의 배수다. 그럼 맨 끝자리가 정해졌네? 얘가 뭐야? 5. 0은 안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정해졌네. 그럼 4에? 뭐야? 네 자리 자연수 맞지? 7에. 미안해. 7의 4제곱이죠. 쏘리. 7의 3제곱이네. 답은 2번이 되겠죠. I'm sorry. 231번. 해피니스를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확률은 같은 문자 뭐 있어? PP, SS 있네. 전체 경우의 수 9팩 나누기 2팩 이게 전체 분모예요. 분해. PP 들어가거나 이 SS 들어가니까 2 곱하기 해도 되겠죠. 케이스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SS 썼다고 칩시다. 그럼 몇 개 나왔어요? 7개.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계산은 넘어갑니다. 다음 238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임의의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경우의 수 10 C3 멀티버스요? H는 안 되죠? 그렇죠? 3개 꺼내요. 그 다음 수의 합이 홀수. 무슨 뜻? 홀수의 개수가 홀수개. 홀수의 개수가 홀수개. 홀짝성 바꾸는 건 홀수잖아. 그러면 홀, 짝, 짝이네. 홀 뭐야? OC 3이죠. 둘이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이해돼? 동시에 못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을 더하는 거예요. 합사건이. 안 써도 되겠지 시간? 더합니다. 다음 얘는요. 5C1 곱하기 4C2가 되겠죠. 아이 쉬워. 다음 분할이네요. 245번. 이거는 순열조업에서 배웠어야 됐는데 사실 1학년 6명, 2학년 6명. 사람은 여러분 구분돼요 안 돼요? 항상 구분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공이에요. 봉사활동반이 있다. 이 12명의 학생을 임의로 4명씩 3팀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갈 때 그러면 임의로 4명씩 3팀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12C 4 곱하기 8C 4 곱하기 4C 4인데 활동 이름이 있나요? 무슨 IT반, 무슨 가나반 따로 있어? 아니죠? 그러면 3팩으로 나눠줘야겠죠. 여기서 묶인 애랑 여기서 묶인 애랑 다르면 중복되잖아요. 몇 개가? 세 팀을 일렬로 나열하는 만큼 중복된다. 3팩으로 나눠야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얘를 뭘로 나눠요 이제? 1학년 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생길 확률이다. 그러면 1학년끼리 구성된 거 4C3이죠? 4C3으로 1학년끼리 6명이지 미안해. 6C3 구성해요. 그럼 이제 경우가 나뉘죠. 1학년으로만 구성된 팀이 한 팀이냐? 두 팀이냐? 4. I'm sorry. 그럼 두 팀이 안 되네. 미안합니다. 그럼 남은 게 1학년 2명, 2학년 6명이죠?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네, 그지? 이게 끝냈네. 그 다음 구분 안 해도 되죠, 이제? 8, C, 4 곱하기 4C 미안해, 4C, 4 나누기 그렇지, 얘만 나눠야겠죠. 이런 문제예요. 249번.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중복조합이지? 문제 풀어왔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중복조합 얘기가 나오려나 봐요.
그러면 자연수.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막혀 있죠. B의 값이 6일 확률이래. 그러면 6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 뽑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B가 6이라는 가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A, B, C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3부터 9까지의 수죠. 몇 개죠? 7개 맞죠? 그럼 7H 3.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B가 6이 확정이잖아. 그럼 A는 뭐 중에 하나죠? 2초가 6 이하잖아. 그럼 몇 개 중 하나? 4개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C는 6 이상 10 미만이니까 또 4개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의 수 같겠네요. 확률은 요게 되겠죠. 이거 하려고 경우의 수 배우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배우신 거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항정리. 252번입니다. 여러분 이 유형에는 별표를 쳐놔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함수와의 연결이 근본이에요. 항상. 이 친구를 근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열도 여러분 나열이 근본이 아니라 그 나열 자체가 함수에서의 대응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다 함수로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겁니다. 왜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3의 선택권이 몇 개? 3개. 4의 선택권 3개. 3의 5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 조건 가. 뭐예요? 단조 증가 함수. 이거 뭐죠?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남은 게 없어라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라? 하나씩 뽑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하나씩 뽑아서 치역에 다 들어오게 해줘. 몇 개 뽑아? 3개를 뽑아, 그지? 그럼 몇 놈 선택 남아? 2놈 선택 남네. 3. 아유, 죄송합니다. 한번 써볼까? 지를 뻔했네. 그럼 공역 치역 같으면 한 놈씩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2놈 선택이 남지. 그럼 2놈이 뭘 선택할래? 2놈이 뭘 선택할래? 한 놈을 다구리 칠 수도 있고 혹은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 이해할 수 있니? 그럼 이거는 경우가 몇 개야? 3개. 인정? 11123, 12223, 12333. 이 조합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나열하지 마. 항상 조합부터야. 그럼 얘는 31개겠지. 얘도 11223, 11233, 12233 이렇게 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이거 각각을 뭐 하면 돼? 5놈한테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니? 조건 가가 없다면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단조 증가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뽑았으면 끝난 거지. 이해함? 뽑았으니 끝난 거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6개. 근데 이게 뭐 한 거야? 결국엔? 하나씩 뽑고 3H 2를 한 거죠. 그죠? 결국엔 하나씩 뽑고 3H 2를 한 거예요. 답은 1번이네요.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오늘 좀 오버해서 수업할게요. 어차피 클리닉이니까. 다음 표는 폐렴에 걸린 실험용지 100마리에게 실험용지 규현이에게 100마리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확률이 없나요? 있다는 거죠. 신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의 확률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표본 조사를 해서 통계적 확률을 가지고
그럼 수학적 확률이 이 정도 아닐까? 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확률과 통계의 통계예요. 매일 일정 횟수 투여했을 때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 완치된 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치료제를 투여한 쥐 중에서 임의로 한 마리를 택하였을 때 한 마리를 택했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입한 쥐의 마리수가 되겠죠. 이 쥐가 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완치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6일 이하인 쥐. 6일 이하인 쥐 하면 합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합사건이죠. 기간이 빵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걸린 친구들 전부 다 더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각 사건들이 다 뭐예요? 배반 사건이에요. 이틀 걸린 쥐와 3일 걸린 쥐가 동시에 발생을 못하죠. 치료됐으면 끝이지. 그치? 그러니까 각 확률을 더해주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배반 사건의 역할이 이거예요. 곱사건을 따로 빼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1일 걸리네. 2일 걸리네. 이거 다 더해주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 원래? 각 사건의 개수를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한 거 빼주고 3개씩 교집한 거 또 더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원래. 근데 배반 사건이면 그냥 더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배반 사건의 역할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뭐야? 왜 3일, 5일은 없어? 조사를 안 했나 봐요. 그죠? 그럼 전체 마리수 100마리. 분의 6일이야? 50. 5. 5로 나눠? 20분의 11. 4번이다. 여러분 이거 확률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식으로 조금이라도 써보려고 노력하세요. P를 이용해서. 다음 263번입니다. 아따 못하는 거 나왔다. 못하는 거 나왔어. 삼각형 APB가 둔각 삼각형이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누굴까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지름인 원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이 위에 꼭지점이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죠. 이 안에 있으면 둔각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잘 들어. 점 P가 이 반원 위에 있을 확률은 몇일까요? 이게 뭔데? 0이에요. 왜죠? 선은 넓이를 갖지 않는다. 그지? 이해됐니?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야, 여러분. 어떤 P가 이 반원 위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위에 존재할 확률은 0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넓이가 없으니까 기하적 확률상 그렇잖아. 기하적 확률은 넓이분의 넓이잖아. 근데 이 곡선은 넓이가 없기 때문에 분자가 0이라 확률이 0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묻는 건 아니죠. 즉, 이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전체 넓이 몇이죠? 9. 반원의 넓이. 반지름 2분의 3. 그럼 4분의 9 파이 곱하기 2분의 1. 답은 8분의 파이. 2번이 되는 거죠. 유형 12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당연한 얘기들이라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확률은 해야겠다. 그치? 뭐 맞는 말이지 이러고 넘어가겠구나.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 이상 1이야. 당연하죠. 그죠? 확률은 0부터 1까지잖아. 왜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표본 공간의 전체요? 표본 공간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태로 얘를 뭘로 나눠요?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0 이상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 이거 뭐야? 표본 공간이죠. 얘는 확률이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해보자. 이제 또 합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뭘 할 수 있어? 아까 했던 그 이야기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 B다. 또 여사건의 확률은 NA 여사건은 NS 마이너스 NA 분모 뭘로 나눠 얘를? NS로 나눠. 그럼 얘가 이게 되잖아. 1 마이너스 P 오브 A다 라는 거죠. 알고 있었잖아, 그지? 모르는 거야, 니네. 넘어갑니다. 268번.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 이라 할 때 이미 두 사건.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알아? 이거 파이예요, 파이. 너네가 아는 파이랑 좀 다르지? 우리가 아는 파이는 요거 아니야? 이게 파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건 파이야. 얘는 대문자 축구장이에요. 얘는 파이예요. 파이고 파이예요. 그래서 걔도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억 P of S 1 P of I 0 PA 플러스 PB는 1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항상 틀린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발레 하나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발레죠. 0 더하기 0은 1보다 작아요. 디귿 A가 B의 부분 사건 PA가 PB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맞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A가 B에 포함되면 NA는 MB보다 더 작거나 같다 라는 뜻이죠. 몇 개 하면 끝나요. 이제 272번. A 여집합과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자,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요. 얘들이 배반 사건이래요. 그러면 A 곱 B가 공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옵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여사건에 관련한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하냐는 거예요. A 곱 B가 자, 집합으로 따질게요. A 교 B가 공집합이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죠? 교집합하면 뭐 있나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밖에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둘이 딱 봐도 별게 없죠. A 여사건과 B가 배반 사건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잘 들어봐. 어떤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잘 들어. 어떤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사건 A 여사건과 B라는 사건이 주인공일 수 있을까? 주인공은 항상 누구야? A와 B예요. 잘 떠올려봐. 문제의 주인공이 얘네 둘이라면 이걸 왜 이렇게 써? 얘를 뭐라고 써? A라고 썼겠지. 얘가 A였겠지 얘들아. 이해되니?
헷갈리게 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이야? 내신이 아니라면 모의고사라면 얘가 주인공일 일은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주목표가 아니잖아요. 모의고사는. 어떤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따지고 싶은 거지. 혼동하게 만들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도 주인공은 A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신 제외예요.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자, 가볼게요. PA가 3분의 2다. 여러분 이때 문제가 진짜 안 풀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NS를 그냥 크게 잡아버려요. 이렇게. 그럼 확률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럼 이제 NA가 뭐가 돼? 200 이렇게 돼요. 왜 3으로 잡지 않는 거죠? 원소의 개수는 자연수기 때문이에요. 얘가 막 2.5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해되니? 근데 다른 애들이 얘가 3이고 얘가 2면 다른 애들 때문에 견디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360을 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평각을 180도라고 해요? 얘가 약수가 졸라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360 곱하면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면 7이나 11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P, A, 차사건 B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 A, 마이너스 P, A, 곱 B 또는 P, A, 합 B 마이너스 P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냐? A 여사건, B 둘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PB죠. 우린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모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표본 공간 S예요. 그럼 A 여사건과 얘가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이건 가르쳐야겠네. 기억나십니까? 얘랑 대우인 표현이 4가지가 있었어요. 얘랑 대우가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4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A 교비 하면 뭐 나와요? A. 이게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에요. 외우세요. 또 A 합 B가 뭐예요? B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또 B 차집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또 B의 여사건이 A 여사건의 부분사건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에요? B 차집합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교환법칙. 얘가 공사건이에요. 그 말은 B가 A에 포함되는구나. 그럼 또 여러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요? A, B 해놓고 여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죠? 그럼 A 차집합 B 하면 A 차사건 B 하면 여기를 뜻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그리고 이게 PB죠. 그러면 24분의 16 마이너스 9, 24분의 7라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결국 다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원소의 어마운트를 양을 다 1로 고정하고 보는 겁니다. 이거 다음은 과제가 너무 많으려나? 네, 조금 나누자. 279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과제 하시잖아요.
별 생각 안 해도 다 풀려요. 근데 별 생각 안 하고 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279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럼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거나 12의 약수일 확률이래. 그러면 사건 A가 4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고 사건 B가 12의 약수가 나올 사건이라 가정해보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NA 합비죠. 이렇게. 그럼 나는 36분의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곱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36분의 NA 4의 배수 4, 8, 12 아까 했었는데 그치? 9개 얘가 9 다음 12의 약수 12의 약수 너무 많다 그치? 너무 많아. 그렇다고 여사건 가기에는 비슷비슷하네. 왜? 여사건은 7, 8, 9, 10, 11 높은 게 좀 많아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될 확률과 (12가) 될 확률이 같죠. 경우의 수를 따지세요. 그죠? 얘 몇 개예요? 경우의 수 2. 얘 2.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2,4부터 4,2까지. 예. 2,6부터. 왜 다르노? 잠깐만. 왜 달라요? 나 빼먹었어. 맞지? 같은 거 맞지? 6,2까지.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1,5부터? 왜 말 안 해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외워두면 편하겠죠? 이해되니? 되게 마이너스 1 그런 느낌? 근데 7이 중간 이런 생각? 그럼 얘네 다 어떻게 해? 이렇게 점대칭 하듯이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1, 2, 3, 5 얘는 어디로 바꿔? 2. 왜? 더해야 14 돼요. 그렇죠? 14, 7 곱하기 2가 되죠? 그럼 얘도 1 이렇게 하면 돼요. 내신 아니니까 아직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3, 6, 12 여기서 뭐 빼달래? 4의 배수이면서 12의 약수인 걸 한번 빼주면 돼요. 누구죠? 이거 두 개죠. 몇 배요? 4 빼면 되죠? 이해됐니?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애초에 얘를 안 세도 됐지 않니? 얘가? 그래서 어떻게 구해도 됐어요? NA 플러스 N B차 집합 A 해도 됐죠. 이걸 셀 때 너 한 번 더 하고 너 한 번 더 해서 너 한 번 빼도 되지만 너 세고 얘 세도 된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286번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 임의로 3명 뽑는다.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다? 9, C, 3이다. 이때 여학생 모두 여학생이거나 남학생 3명 모두 여학생이거나 남학생 무슨 사건? 배반 사건. 3명 다 여학생인 사건과 3명 다 남학생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빼줄 게 없이 따로 더해주면 그만이다 라는 거죠. 생각 없이 풀어도 답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배반 사건임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배반 사건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개 남았니? 3, 4,
4개 남았네. 다음 시간에 다 하고 조건부 확률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좀 많아요? B스텝은 어디까지냐? 풀지 마세요, B스텝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합시다.